수학 못하는 학생은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요. 이게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방식 자체가 기묘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경험상 굉장히 확실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반복을 안 하는 유형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좋냐면은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은 성취감을 높여야 되거든요. 성취감을 느끼면은 공부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생각보다 진도를 빨리 나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집이나 개념에서도 이 문제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념, 거기에 딸린 예제, 유제, 실전 문제, 연습 문제, 기출 문제 막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걸 하다가 보면 1단원도 채 못 끝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포기해버려. 어떻게 하시냐면은 개념하고 예제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버려. 나중에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만 최대한 빨리 주파해서 내가 진도를 빨리 뺀다는 느낌으로 성취감을 높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반복하는 방식. 이게 반복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한꺼번에 공부를 다 하고 다시 두 번째 공부, 세 번째 공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 반면에 아직 공부 분량이 좀 부족하신 분은 1단원만 빨리 개념 예제를 하고 얘를 또 반복, 그 다음에 2단원을 또 하고 요걸 또 반복. 근데 그 좀 중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1, 2, 3단원까지 하고 얘를 또 반복.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실력이나 학습 의욕 정도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섞어서 해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핵심은 문제 나머지 걸 다 버리고 기본적인 것만 해서 빨리 이 문제집을 끝내간다라는 느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상당히 많은 유형이죠. 고난도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게 고난도 문제만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 개념에도 아주 쉬워 보이는 개념에도 그리고 전환도 문제에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이 어려운 부분을 회피하고 스킵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실력 상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3등급 이상이 안 나옵니다. 3등급이 최고 득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진도를 빨리 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고난도가 나를 방해하니까 고난도는 빼고 해야지라는 잠재의식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진도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실력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 상태에서 뭘 하시냐면은 고난도 부분만 혹은 고난도 문제만 모아서 따로 공부를 해요. 어떻게 되시냐면은 전환도 부분이랑 고난도 부분이랑 보통 같이 있기 때문에 전환도를 하다가 진도를 빨리 빼다가 고난도에서 막히니까 답답해서 이를 없애는 거거든. 애초에 전환도를 아예 하지 말고 고난도만 계속 몰아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실력 상승이 금방 빨리 오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도 이 지금 문제에 속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유형인데 아마 제 수강생이나 제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많을 겁니다. 공식 의존자들이 있어. 이분들은 이해를 회피해. 이게 뭐냐면은 수학 공부에 환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공식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특정 강사의 실전 풀이법으로 풀린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그 공식에 쓰인 개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강의 의존이 굉장히 심합니다. 강의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 실력이 2등급 근처에도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수학 공부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두통이 나야 된다. 머리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냥 이 공식만 적용하면 풀리겠나라고 마음이 쉽게 놓이고 지나간다. 그러면 공부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해를 해서 어떤 수식이나 함수가 나오면은 그게 어떤 그래프나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조금 잘하는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이랑 모여서 그 학생이랑 자기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해보고 남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높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해했구나. 나는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온지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경험, 설명하는 경험을 많이 가져보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네 번째 중요한 건데 국어 독해력이 실제로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이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수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탐구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사실 수학, 탐구, 영어 전부 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 문자나 언어가 실질 개념을 설명을 하는 구조예요. 국어의 독해력이 정확히 작용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독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독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독해력이 부족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국어가 3등급이 맞기 어렵다면 국어 독해력이 거의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데도 불구하고 국어도 열심히 할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어 3등급을 맞기가 힘들다. 약간 버겁다. 3, 4등급 이하로 처진다라는 분들은 독해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국어 독해력을 진정한 수준에서 고3 수준에서 올려놓고 공부를 하셔야지 효율성이 훨씬 높아져. 금방 이제 풀립니다. 이분들한테는 이제 이 코치 더 코어 강의, 가장 기본 강의가 되는 1월 초에 개강하는 더 코어 강의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s amazing.